자, 과연 대한민국 새로운 세대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국가를 개조하면서 전혀 다른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준비돼 있을까요? 그 야전 사령관을 맡게 될 사람은 아마도 며칠 후면 공개될 국무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훈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마평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청와대의 실제 인선 작업과 얼마나 비슷한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데 후보들에 대한 품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상 가능한 이름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법조인 출신, 또 정치인 출신, 또 야당 의원 출신들 등 한 10여 명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대학 총장분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몇 가지 저희가 좀 그룹을 나눠봤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후보 중에 하나라고 거론이 되고 있네요. 조순영, 한광옥, 한화갑 세 전 의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조순영 의원은 지금 국민적인 어떤 그런 지지도 사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미스터 쓴소리니까. 다만 이제 나이가 올해 80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한광옥, 한화갑 이 두 분은 이제 전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그렇죠. 다만 이분들이 이제 국민화합형 총리로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각을 힘있게 지휘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대선 캠프에 2012년에 합류를 했는데 사실 호남에서 그렇게 큰 표를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단순히 화합형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 후폭풍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그러니까 예전 민주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자기 쪽을 버리고 상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분이 총리로 중용되는 것 옛 우군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인도스를 해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은요. 친박의 실세들도 거론이 되는군요. 최경환, 서청원 두 사람 모두 완전 핵심 실세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서청원 의원은 핵심 친박의 맏형이라고 불리고 있고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복심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박 실세가 국무총리가 되면 다른 분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또 부담은 없나요? 내각이 아주 힘을 받을 수 있죠. 국무총리가 모든 내각을 장악하고 그동안에 산적해왔던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가질 수 있지만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친박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대통령한테 좀 고언을 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인데 하태원 차장께 좀 여쭤볼게요. 김무성, 김문수 두 분 이름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는 요로를 통해서 몇 명이 실제로 이분 총리로 앉히십시오. 이런 건의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김무성, 뭐 무대라고 하죠. 배포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난세에는 저런 좀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한번 써보자. 이런 분위기로 갈 경우에 김무성 좋은 카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쓴소리라는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듣기 싫은 얘기, 꼭 알아야 될 얘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좀 더 호흡을 잘 맞추고 불편하지 않게 일해야 된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저 두 사람도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두 사람은 지금 여권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두 분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힘이 조금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가 국무총리까지 된다면 이분들의 정치력에 날개를 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태 수습은 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좀 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7분을 봤는데 2명의 후보를 저희가 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박근혜 후보 측근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정부 출범 이후엔 좀 뜸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는 물론 밀월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안대희 대법관, 김종인, 옛 국민행복, 경제사령탑이죠. 그 선거 캠프에서 경제사령탑을 했던 김종인 두 분인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는 마지막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을 돌리고 정부 출범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측근에서 물러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대희 김종인 총리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안대희 전 대법관을 최근에 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아직 충성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네.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조인 출신이라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대통령께서 또 어떤 용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또 기용이 가능한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치부 차장이시니까 두 분께 네.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내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라면 나라면 이런 분을 천거하겠다. 두 분씩만 좀 꼽아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되셨죠? 박정훈 차장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무성 의원과 네. 이완구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국무총리로서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무성 그리고 김문수. 예. 자, 보세요.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선거 캠프의 선대 본부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체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하나고요. 또 아주 힘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내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협곡풍을 잘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완구 원내대표.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총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뭐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국정 경험, 뭐 경찰도 지냈고 또 고시 출신으로서 네. 관료도 했고 또 외교관 경험도 있고 네.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지사도 했고요. 네. 그래서 또 뚝심 있는 리더십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네. 적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정훈 차장이 고른 두 사람은 모두 정치인 출신이네요. 네. 자, 하태원 차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광옥, 김문수 두 사람 꼽아봤습니다. 네. 한광옥, 화평이자 정치력이 입증됐다. 그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정훈 차장이 설명했지만 동교동계, 그다음에 호남계로서 이번 사태 어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김문수,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저돌적인 돌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불탄 애국심 제가 골라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선사후, 멸사봉공, 약간 애국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썩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출장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한국형 원자로 건설, 그 원자로를 실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탑재하는 것과 같은 그 공사에 대한 현장을 아랍에미리트 요청에 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귀국합니다. 내일 귀국 이후 그로부터 24시간, 48시간 내에 국무총리 인선이 공개될 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